안녕하십니까. 시우의 빛의 서진우입니다. 오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2025년 마지막 자사주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달에 이 자사주 이제 없어질 수 있다. 하지만 비상장 기업은 아닐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계속 속도가 붙어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왜 자사주가 올해 마지막으로 결정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 이제 이강일 의원 대표 발의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발의한 게 7월 달이죠. 그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 상법은 자 보세요. 상법입니다. 상법. 현행 상법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일정 요건 하에 허용하고 있으나 취득 후 보유한 자기 주식을 장기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경영권 방어 수단 또는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의 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관행은 주식의 본질적 가치를 왜곡하고 주주 간 형평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자기 주식은 회사가 임의로 의결권 행사나 처분이 가능한 형태로 보유할 경우 대주주 및 경영진의 전횡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되며 특히 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과 결합될 경우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의 온상이 될 우려가 큼. 이에 따라 회사가 자본금 감소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취득한 자기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 소각을 의무화함으로써 주주 가치의 재고라는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도록 하고자 함. 다만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무의 유연성은 유지하고자 함. 개정안은 자기 주식의 소각을 법제화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상법 제34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3조의 2 자기 주식의 소각. 회사는 제341조에 따라 취득한 자기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하지 않고 처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보유입니다. 자, 그 내용 볼까요? 1.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 퇴직금, 공로금 또는 장려금 지급 등 근로자의 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경우. 그래서 이제 상여금으로 자사주,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주인 의식을 갖고 이렇게 이걸 이제 임직원분들에게 상여금으로 자기 주식을 회사의 주식을 주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바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보유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직원들에게 주식을 준다. 이렇게 할 때는 보유할 수 있다. 보유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번이 있어요. 2번. 그 밖에 소각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죠. 이 불가피한 사유가 뭘까요? 불가피한 사유. 이거는 올해는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연초가 되면 보통 이제 대통령령이 정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대통령님하고 어떻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죠. 그런데 이제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어요.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 예를 들어서 내년 2026년에 이제 공포를 하죠. 1월에. 그러면 6개월 후부터니까 7월 달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게 되면은 대부분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내에 소각하라고 바뀔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제2조 상장회사의 자기 주식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장회사가 보유한 자기 주식은 제343조의 2의 개정 규정에 따른다. 그러니까 이 주식의 소각, 그러니까 상장 기업은 자사주를 보유하지 않고 이제 다 소각으로 없앤다.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개정 법률에 따른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신설을 하는 거죠. 개정안 제343조 2 자기 주식의 소각. 회사는 제341조에 따라 취득한 자기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하지 않냐고 첨언할 수 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임직원에 대한 상여, 퇴직금, 공로금 등등 이런 거를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도모하기 위한 경우. 그러면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게 또 뭐가 있죠? 사내근로복지금. 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그 밖에 소각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대통령령으로. 이게 참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확연하게 나눌 것이냐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상법 자체가 바뀌어버리면 그냥 시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이 전부 다 상법에 준용을 하고 있죠. 상법을 다 지키면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상법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에 대해서 이제 특별하게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조특법으로 정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정하지 않게 되면 그냥 비상장기업도 다 그냥 의무적으로 소각을 해야 한다. 그래서 2025년도 지금 현재 오늘까지 기준으로 올해 이제 자사주를 실행을 했다. 이런 회사들은 정말 땡 잡은 겁니다. 네, 정말 땡 잡은 거예요. 진짜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자사주가 좀 필요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금 당장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자사주를 왜 꼭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자사주의 효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사주의 효과. 첫 번째, 분류과세 20에서 25%의 낮은 세율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법인에서 잉여금을 처분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잉여금을 안 쌓이게 하는 게 이제 급여 그리고 상여 이런 것들을 받아갔을 때 당해년도에 이제 비용 처리가 되니까 잉여금이 덜 쌓이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다. 그냥 혼자 이사회 열고 주총 열고 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배당에 관한 거죠. 배당에 관한 건데 요게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예요.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라서 그냥 15.4% 지방세 포함입니다. 4%로 세금이 종결이 되죠. 세금이 종결이 되는데 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배당을 4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하는 거고요. 초과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되는 게 은행에서 받고 있는 이자라든가 아니면 내가 실질적으로 상장기업에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고 있다거나 이게 다 합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완벽하게 분류과세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요 자기주식 이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뭐예요? 퇴직금. 이렇게 있는데 자기주식은 내가 주식을 지금 보유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시가평가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런데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실질 퇴직을 할 때. 요때 퇴직금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은퇴하는 그 순간에 퇴직금을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뭐 6개월 이상 장기
요양을 하고 해야 되는 병에 걸리거나, 그러니까 뭐 암이나 이런 거 걸리거나, 그리고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제 내가 죽을 병 걸려갖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자기 주식,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그냥 회사에다가 매각을 할 수 있으면 20에서 25%의 낮은, 아주 낮은 양도세, 아주 낮은 양도세만 내고 법인에서 잉여금을 좀 처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이걸 무조건 소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소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양도세가 아니고 어떻게 되냐? 요렇게 배당소득세로 바뀝니다. 소각, 배당입니다. 배당. 그러니까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종합소득세를 내라 이거예요. 물론 이제 상장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제 경영권 방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자사주를 많이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비 효과가 일어나서 이제 똑같은 상법을 쓰는 우리 대표님들이 운영하시는 비상장 기업도 이제 법에 적용을 받게 됐다.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 할 수 있으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통해서 법인세를 절감할 수가 있죠. 어떤 거예요? 내가 법인에 뭘 하죠? 자사주. 누가 하죠? 대표가 법인에 자사주를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인이 이렇게 있는데 10%의 자사주 그리고 90%는 대표님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가지고 있는 요 자사주는 누구 거예요? 법인 거죠. 그럼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사내 근로복지 기금에다가 출연을 하게 되면, 출연, 옛날 말로 기부, 이것까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비용 처리 몇 프로죠?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100% 비용 처리를 해요. 그럼 여기 자사주가 예를 들어서 10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거를 복지기금에 이제 이렇게 출연을 하잖아요. 10억을 비용 처리를 하니까 법인세 얼마가 절세가 되죠? 내년부터 2억 2천만 원. 네, 2억 2천만 원이 절세가 되죠. 그러면 이것도 매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한 번에 10억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거나 신보기부 등등등등 이런 자금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출연하진 않아요. 한 번에 출연하는 경우는 가업 승계를 위해서 주식 가치를 확 떨어뜨려야 할 때, 요때가 한 번에 하는데 이걸 한 번에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자사주를 2025년에 보유 목적으로 이제 미리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이런 기회를 지금 만들어 놓자. 지금 2025년에 이렇게 만들어 놓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님들이 이제 비용 처리가 된다라고 해서 경영인 정기보험이라는 거를 많이 가입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024년 12월 23일 날 금감원에 제재가 있었죠. 경영인 정기보험에 대해서. 근데 그 전에 이제 가입하셨던 대표님들은 정말 운 좋게 환급금이 좀 높게끔 가입을 하셨을 거고, 지금은 정말 주식가치 조절이 필요한 회사들을 제외하고는 많이 가입은 하진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이 경영인 정기보험이라는 게 특징이 있어요. 경영인 정기보험이라는 거는 해약을 하게 되면 입금 산입이 됩니다. 어떤 거냐면 보험이 100% 비용 처리를 하죠. 경영인 정기보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인의 결산 장부에는 돈이 없는 걸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100% 비용 처리를 하니까.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해약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해약을 하는데 뭐 5억이라는 게 해약금이 들어온다. 그럼 법인에서는 이거를 없던 돈이 갑자기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입금, 즉 이익으로 본다. 그러면 5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야겠죠. 법인세. 이럴 때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또 사내근로복지기금 여기다가 이제 출연을 해서 또 비용 처리를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올해 2025년에 만약에 우리 회사의 주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보유 목적의 자사주를 10억, 20억, 30억 해 놓으셔야 돼요.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씀 안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매각을 하게 되면, 법인에서 부동산을 매각을 하게 되면 뭐가 생기죠? 또 이익이 생기잖아요. 또 이익. 부동산을 내가 뭐 5억에 샀는데 막 100억이 됐어요. 그럼 95억. 그러면 이제 양도세 내고 남은 돈 있죠. 예를 들어서 70억이 나왔다. 이거 이익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22%또 법인세를 내야 되죠. 그러면 내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또 뭘 할 수 있어요? 출연. 자사주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말 세트예요. 예, 부부처럼 붙어 다니는 거예요. 물론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 극대화된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내용이거든요.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말 근로자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근로자의 생활이 좀 안정화되고 좀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 소비가 늘 거고 국가 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자사주를 막는다? 물론 네, 이걸 안 좋게 활용하시는 여러 회사들이 있죠. 상장기업도 마찬가지고. 그것 때문에 바꾸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거를 상법을 통으로 바꿔버리면, 상법을 통으로 신설을 해버리면 중소기업들 정말 피해 많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업승계 활용하는 게 있어요. 자사주가 예를 들어서 50%가 있다. 그러면 나머지 대표님 주식 요거를 이제 감자를 활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주식을 또 이제 가업승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오픈되면은 좀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건 자세히 설명 안 드릴 거고. 하여튼 가업승계에 도움이 된다.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주식가치 조절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걸 왜 제가 강조를 하냐면요. 마지막 자사주를 할 수 있는 선택의 기간, 네, 자본금 규모에 따라서 남은 날이 달라요. 자본금이 10억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당장 결정해야 돼요. 5일 남았어요. 10월, 11월, 10일까지 결정을 해가지고 이사회 열고 추총 열고 등등등등 해가지고 12월 말까지 이게 상법상 절차 기간이에요. 절차. 10억인 이상이면 이사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저한테는 해결 방법이 있기 때문에 11월 10일까지 조금 넘어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본금 10억 이하는 이사회가 없죠. 예, 그래서 11월 25일까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본금과 상관없이 제가 CO에 비춰서 드리는 기간은 11월 25일까지 결정을 하시게 되면 상법상 절차를 정확히 맞춰서 12월 31일까지 자사주를 하실 수 있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1월 25일까지 내가 자사주를 올해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그냥 올해 안에 보유 목적의 자사주를 해놓을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과거는 미래의 선생입니다. 정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고요. 예전에 2015년도에 자사주 세율 자체가 단일세율 10%였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너무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2015년 지나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 25%가 돼서 지금의 양도세율이 정해진 거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이게 다 2015년도에 완전 난리가 난 겁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 예전에는 그냥 대표님께서 내가 퇴직금 지금 중간정산 한번 하겠어 라고 하게 되면 그냥 퇴직금을 정산을 한번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아파서 죽을 병이 걸리거나 무주택자 대표님께서 주택을 사야 하는 경우 반드시 사야 됩니다. 이것 또한 그런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중간정산이 금지가 됐죠. 그리고 차등 배당 이건 이제 바뀐 지 몇 년 안 된 건데 예전에는 자녀가 주식을 1%만 보유하고 있어도 차등 배당이 가능했었잖아요. 이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유학자금 다 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요
차등 배당을 하게 되면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하게끔 법이 개정이 됐죠. 이것도 바뀐 겁니다. 그리고 주식가치 평가 방법. 예전에는 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이제 가중평균해 갖고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순손익을 엄청나게 떨어뜨리게 되면 정말 주식가치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또 저희가 많이 하다 보니 이 법을 바꾸네요. 어떻게? 최저한을 설정을 합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가치는 계산하게끔 바꿔야 돼라고 해서 순 자산 가치의 80%를 설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이 되고 70%였다가 80%까지 이제 올라와서 이제 지금까지 쭉 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특허를 양도를 하게 되면 예전에는 필요 경비를 80%를 인정해 줬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특허를 내가 10억에 팔았다 그러면은 8억을 공제를 해줘요. 필요 경비 공제해주고 2억에 대해서만 기타 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데 이것도 60%로 바뀌었죠. 6억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주고 4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과거에 많이 바뀌었어요. 이때도 저는 항상 늘 말씀드렸죠. 대표님 이제 바뀝니다. 지금 안 하시면 후회하십니다. 그때 대표님도 이거 자사주 10%일 때 안 하신 대표님도 얼마나 후회 많이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20% 25%가 많은 게 아니고요. 이걸 하고 나서 또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을 하게 되면 또 절세를 할 수 있는 순간이 생기니까 걱정 안 하시고 지금은 보유 목적의 자사주를 11월 25일까지 결정을 하셔서 반드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자사주. 지금 당장 보유 목적의 자사주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경험이 많은 컨설턴트와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되고요. 그냥 뭐 자사주 이거의 뭐 마지막입니다. 뭐 와가지고 경험도 없는 분들이 와서 막 얘기하고 그런 분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해본 놈이 하는 겁니다. 이것도. 오늘 좋아요, 구독 안 하셔도 돼요. 자사주 전략 2025년 마지막입니다. 정말 필요하신 대표님들 바로 CUBIT 상담 전용 폰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반드시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딱 20일 남았습니다. 20일 안에 모든 걸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복지를 많이 해주고 있죠. 복지를 많이 해주는 거 너무 감사하고 좋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재원을 확보를 하려면 어디선가 또 수급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대표님들의 회사일 겁니다. 우리 대표님들의 법인일 거고요. 우리 대표님들의 주머니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 나중에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지금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후회하실 겁니다. CUBIT의 서진우였습니다.